이런 마사토 비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뤄온 분들이 없는데 내가 그냥 물론 정사가 좀 많이 가파라서 지금 연장 그림이 잘 올라가. 접지력을 마사토에서는 뭐 어떤 육지엣지 신발이고 이런 데서는 좀 안에 그 아웃솔에 이 조각 깊이가 좀 깊으면 덜 미끄러지게 되는데 뭐 어느 정도 한 5mm, 8mm 정도 깊이가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 없이 잘 올라갑니다. 뭐 이런 지형에서야 뭐 거침없이 잘 올라갑니다. 자, 계속 찍으세요. 이 신발이 한국형 메가그립 레니게이드가 제가 전에 그 다루었던 역시 그 매드 아웃도어에서 런칭했기도 했던 신발인데 바스큐라는 신발이 있었어요. 미국의 사냥화인데 상당히 날렵하고 가볍고 그랬던 신발이었습니다. 그 신발도 가볍고 착화감 좋은데 그 신발도 역시 정착을 못하고 좀 뭐 쓱 잊혀져 간 게 바닥창이었습니다. 바닥창. 접지력이 도와주질 않기 때문에 바닥창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좀 지금 뭐 제가 몰라서 그런지 잊혀져 가고 있는지 계속 런칭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분들은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바도 뭐 바스큐도 뭐 규모는 꽤 있던 회사였는데 노바에서 100년 역사를 갖고 있고 레니게이드 자체가 25년 이상 인기를 끌고 있는 베스트 뭐라 그러는 거지? 베스트 하여튼 어마어마한 상품인데 한국 유저들 한국 현악인들을 위해서 메가그립 접지력이 좋은 메가그립 창을 한국 사람들만을 위해서 만들어 줬다는 게 그거를 참 많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높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어떤 국내에서 제조하는 브랜드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브랜드고 고객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환경이 변하듯이 고객의 성향도 끊임없이 변했는데 그 변화하는 성향에 얼마만큼 이런 자갈길이 여기 뭐 짧지만 지속돼 있을수록 자갈길이 오래되게 되면은 약간 아웃솔이 좀 경질인 딱딱한 겨냥에 있는 신발들이 좀 유리합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서로 변화하는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얼마만큼 대처를 잘하느냐가 명품이었다가 유명 브랜드였다가 사라지고 순식간에 고객한테 외면을 받는 상품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아웃도어 상품은 아니지만 일본의 소니 같은 경우도 그 명성이 뭐 몇백 년 갈 걸로 다 그렇게 착각들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 삼성에 비교할 바가 못 됐었죠. 삼성이 소니에 비교할 바가 못 됐는데 지금 소니와 삼성의 위상과 위치를 판단을 해보면 얼마만큼 기업들이 고객이 원하는 바를 바로 잘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신발에서도, 이 등산화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거의 석권하니까 거의 뭐 점유율이 제일 높은데 대략 아실 겁니다. 좀은 뭐 판매처도 많고 뭐 어디에서 판매돼도 판매가 되니까 상당히 뭐 권위적으로 소비자 대행, 고객 대행을 하고 판매처에 대한 뭐 약간 뭐 갑질까지 말을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빠르게 변하고 좀 더 고객의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면 금방 부패될 수 있다 하는 거를 두바 레니게이드 팔리면 더 다른 리뷰하면서 약간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게 있다. 제조부터 디자인 또는 그 판매처를 대처하는 영업사원, 또 판매처들도 고객의 얼마만큼 고객의 대응에, 고객이 주는 피드백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모두가 함께 대응을 하느냐가 그 상품이 쭉 100년, 200년 갈지 아니면 빨짝 하다가 사자성어가 뭐 권무 11홍 그런 게 맞나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아무튼 빼고 반짝 하다가 잊혀지게 될지, 그거는 모두가 상품에서 신상품이 나오거나 또 새로운 모델을 디자인하면서 시장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디자인부터 뭐 우리는 튼튼하고 우리나라 지형에 잘 맞는 신발만 고집을 한다. 그 고집 좋아요. 고집 좋은데 그 고집에다가 조금 더 그 고객의 그 취향을 저격을 하는, 지금 현재 많이 산을 다니는 중장년층, 산에는 되게 중장년층이 많이 있죠. 근데 그 그분들이 늙어서 이런데 경사가 이거 뭐 한 7, 80도 되나요? 제가 리뷰를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알아서 좀 편집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편집 안 해주실 거예요. 자, 이런 데는 잡고는 올라가야 되는데 발은 접지는 잘 됩니다. 제 산행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상당히 살짝 여기만 잡아볼까요? 잡고 이 접지력 하나만큼은 뭐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한국형 도바 메가그립 레니게이드. 자, 그렇게 디자인부터 고객에게 현재부터 앞을 이끌어갈 고객층의 그 취향 그런 거를 적극 반영을 해서 변화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장단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고, 욕하면서 오늘 심하시고 그런 면에서는 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세계적인 신발이 회사지만, 제가 이번에 한국형 메가그립
레니게이드를 내놓은 점을 아주 제가 뭐 높이 평가한다 그래갖고 어떤 아웃도어 매거진에서 또 상을 또 한 번 주는 거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판매하는 입장에서 좀 더, 지금 벌써 이 리뷰를 몇 번째입니까? 제가 리뷰를 계속 하게 되면 이 여기에 이런 이 신발에 약간 그 종전에 접지력이 약했던 부분 때문에 조금 약간 거부감을 갖고 있던 고객들도 그럼 한번 신어볼까? 그런 생각이 다 들게 마련이거든요. 이게 위에 하라 그랬는데 여기 잠깐만 이 위치만 보여드리고, 여기는 끝내 가야 되는 길은 아닙니다. 이런 길도 있다, 이런 데도 있다 하는 부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큰 너덜 지역은 아니지만 약간 세미한다든지 이런 지형에서도 접지력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아니 방향이 수시로 변경되고 뒤에 날카로운 면도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접지력을 필요로 하는. 이 비브람 창들이 이 말라있는 바위에서는 괜찮아요. 좀 경질 창이라도 말라있고, 그 다음에 산행 주행 능력이라, 운영 능력이라, 다리에 힘이 좋은 사람들은 접지력이 똑같은 접지력을 갖고 있는 같은 신발이라도 발에 힘이 좋고 이 산행 운행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덜 미끄러져요. 그만큼 이걸 디뎌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살짝 얹혀주는 거하고 이 디뎌주는 힘이 강한 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힘을 줘서 팍 누르고 그러진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만큼 더 많이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살짝 필요한 힘만 더 들어가는 거죠. 산행은 그렇게 그런 말씀은 안 되겠지만 되게 못하면서도 입은 무지하게 살아있어요. 이것저것 다 옆에 주워드는 것도 많고, 언어 순환을 해야지. 주워들은 것도 많고 얻어들은 것도 많고, 그거를 다니면서 응용을 해보니까 이런 길이 많이 다녀갖고 보다가 좀 많이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부분이에요. 미끄러지는 부분인데 거의 뭐 이렇게 싹 뒤져보면 미끄러운 부분인데 이거 맨질맨질 하잖아. 그래서 착 감기네. 착 감겨. 근데 이 경사가 심한데 내려올 때 약간 위험하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더 미끄러지게. 이게 지금 착 감기긴 감기는데 매가 그립창이라 이 옆으로 신발은 진행 방향으로다가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접지력을 여기서 쓰기 때문에 반드시 정면으로 오르고 내리셔야 됩니다. 자, 저기 보시면 여기 위에 길 있고 이건 넘어가는 길은 길이 아닙니다. 제가 대부분 이 위에 길로 다녔었는데 이 비브람창 신발들을 이렇게 오래 신어보는 게 거의 없었어요. 바스크를 좀 신어봤었고, 바스크도 대관할 때 그 희양산인가 그 절벽 구간 밧줄 타고 쭉 내려오는 거기서 물에 쭉쭉 몇 번 올라가면서 미끄러져 아주 강아지 고생을 해봤었기 때문에 그것도 신다 안 신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브람창이라면 원래 조금 약간
안에 갖고 있는 미끄러울 것이다 하는 데에 대한 허니감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메가그립 레니게이드를 신고 나서부터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구간으로 찾아가게 하는. 근데 희한하게 이런 바위 위에서 이 백패킹을 하고 그러면 이 팔이 뒤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가위 눌린다 그래야 뭐 이런 데서는 좀 가급적 안 하는 게. 바위 앞문 구간에서는 팍 하면 안 됩니다. 살살. 이 아래 부분이 엄청나게 강한 재질이기 때문에 바위도 팍히니까 이런 바위 구간에서는 또 스틱을 갖다가 이 고무로 된 잠깐만 끊어. 이게 뭐지? 자, 이 스틱을 바위에서 사용을 하실 때 제가 뭐 사은품으로 드리고 뭐 별도로 구매하시기도 하는 그 팁 프로텍터 있습니다. 고무 팁이라고도 하는 거죠. 팁 프로텍터를 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아래 부분에 보면 바위에 접지가 잘 되도록 이 홈이 살짝 파여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일반 이런 흙이 있는 육산을 키킹할 때하고는 다르게 바위도 이걸 팍 찍으면 파이니까 얘도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살살 미끄러지지만 않을 정도로 살살 이렇게 대주셔야지 안 미끄러집니다. 바위에서 그 팁 프로텍터를 끼고 하시면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좀 감안하시고, 하산을 하실 때는 이 크로스트레일 슈퍼라이트의 좋은 점이 바로 이탈을 시켜서 잡고, 아까도 말을 했는데 신 과장님이 뭐라고 스틱 쓰는 사람한테 욕을 했는데 내 진행 방향으로 뒤에 오는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이 팁 촉 앞에 날카로운 부분을 내 진행 방향으로 놓고 뒤에를 그립이 손잡이 부분을 이쪽으로 가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난간을 짚고 올라가고 있어. 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로바 독일 바이에른에 있는 신발 회사입니다. 역사 안에는 노하우가 깃들여 있죠. 이 레니게이드는 로바에서도 25년 동안 계속 약간씩의 리뉴얼을 거치면서 25년 동안 전 세계의 인기를 끌어온 신발이었습니다. 아웃도어 매거진에 상이된 상은 다 휩쓸듯이 했고, 1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정확히 25년 동안 누적 판매량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1년 동안 한 몇십만 족씩 전 세계로 나가는 신발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기를 좀 못 끌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수입된 그 마케팅을 런칭을 하는 회사가 뭐 얼마만큼 공격적으로 하느냐,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겠거니와, 우선은 첫 번째 부분이 바닥 창이었습니다. 종전까지는 22년까지 나온 모델은 EVO 창이었었는데, 이 말라있는 바위에서는 괜찮습니다. 말라있는 바위에서는 괜찮지만 약간 수분을 머금고 있는 바위에서는
밀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형 이 화강암이 많은 지역에서 적응을 좀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죠. 그랬는데 요번에 23년부터 새로 나온 모델부터 로바 레니게이드를 로바를 런칭을 하는 로바 코리아에서 로바 본사에다가 한국형으로 다 해서 비브람 창에서 가장 그 접지력이 좋다는 메가 그립창을 장착을 해줘갖고 완전 한국형이다. 한국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그 부분이 뭐 나중에 이 퍼즐의 마지막 그 한 부분을 완전히 찍었다. 퍼즐을 완성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레니게이드도 우선은 이 착화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세신임에도 불구하고 한 몇 개월 3, 4개월 이상 신은 신발하고 이 착화감이 처음 신었을 때도 이건 내가 쭉 신던 신발인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볍습니다. 가죽 신인데 이게 지금 260 기준 260mm 기준 제가 신고 있는 게 260mm인데 이 기준으로 해서 29g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발은 오른쪽 신발 왼쪽 신발 무게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이즈라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면 같은 소에서 왼쪽 발에 가피 가죽을 다 했다 하더라도 왼쪽 발은 이쪽 옆구리 가죽이고 오른쪽 발은 오른쪽 옆구리 가죽이라면 얘하고 가죽 두께가 약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롤러로 눌러서 뭐 이렇게 똑바로 펴고 그러는 스타일 가공을 할 때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께감에서 오는 약간의 그 무게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세하게. 그래서 중량감이 그렇다 말씀을 드렸고 착화감 좋고 가볍고 그다음에 튼튼합니다. 경등산화로 속하죠. 620g입니다. 가죽으로 된 경등산화이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거기다가 바닥 접지력도 뛰어나고 레니게이드는 이 아웃솔과 미드솔을 한꺼번에 성형을 합니다. 대부분 신발들이 아웃솔, 미드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어떤 장치를 넣거나 그 다음에 가피 부분을 다 본드로 접착을 하는데 이 레니게이드만큼은 아웃솔 위에다가 미드솔을 성형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발에 이 압박을 많이 받는 발목 부분이라든가 이 뒤틀림 같은 거를 좀 더 안전하게 잘 잡아주는 신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고무 랜딩 부분도 이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죽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측면 같은데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두께감이 있어서 잘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가피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가피가 이 필요 부위에 따라서 그 기능에 따라서 절개를 나누어 줬기 때문에 이래서 이 착화감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메가 그립 창을 메가 그립을 장착을 해서 포질에 마지막에 아쉬운 부분을 딱 완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시죠. 자, 지금 뭐 계속 이런 구간만 찾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신발이 마음에 들고 접지력까지 마음에 들고 발목을 잡아주는 발목도 가벼우면서도 발목을 잘 잡아주니까 자꾸 안에서 내 몸이 다 아직 뭐 전성기라 하면 좀 뭐랄까 종전 체력으로다가 회복이 안 돼 있는데도 좀 더 길게 가보고 싶다는 장거리에 대한 그 욕구가 좀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조만간에 이사 해놓고 한번 뭘 해보려고 던질 텐데 우리 과장님이 승낙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기다리시는 분들 보여주시고. 자, 양말은 드라이맥스 양말을 신었습니다. 이 정도 걸었으면 땀이, 이게 약간 땀이 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 드라이맥스 양말 이 바닥 부분이 바닥 부분하고 이 바깥의 부분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바닥 부분의 요 구조는 땀이 여기 스며들지는 않습니다. 이 원단 자체에 스며들지 않고 요 사이사이로다가 들어가고 이 옆으로다가 땀이 머무를 새가 없이 빠르게 날려보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레니게이드 안에 이 인솔도 약간 좀 보통 일반 등산화의 인솔처럼 쿠션감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약간의 기본 필요량의 쿠션감만 가지고 있고요. 자, 미드솔도 좀 딱딱한 편입니다. 미드솔, 아웃솔하고 미드솔을 저희가 한꺼번에 이렇게 성형하는 용어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스타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좀 보면은 딱딱합니다. 딱딱한데 이 경등산화이기 때문에 미드솔, 아웃솔과 미드솔이 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견고하고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을 줘야지만이 이런 요철 지역이나 좀 장시간 산행을 했을 때 발에 열감을 느끼거나 발이 쉽게 피로해지는 부분을 좀 보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 부분은 고어텍스로 되어 있습니다. 작게 고어텍스 막 문양을 내서 좀 써 있습니다. 자, 패딩은 좀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고요. 자, 이 패딩 위에 발목 부분은 합섬, 가죽이 아니라 합섬 소재로 되어 있고, 자, 이 한국형 메가그립 로바 레니게이드, 이 가죽은 독일의 파이넨사의 유명한 테라케어 최고급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약 한 2mm 정도 되는 거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말을 다시 신고 오늘 영상에 이게 한 몇 메다 정도 될까요? 여기를 경사도 조금 있는데 제가 항상 접지력 테스트를 할 때는 여기에서 영상의 마지막을 테스트를 해봅니다. 여기서 비가 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기우제를 지내도 금방 비가 올 것 같지는 않고 아쉬운 대로 그냥. 색깔 참 이쁘죠? 이 라임 차콜 라임 엑스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핏감을 위해서 제가 기준은 그랬습니다. 혈액순환이 좀 약간 이 드라이맥스의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에 조임새가 상당히 쨍쨍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자국이 날 정도면 약간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그런 성질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약간은 습한 살을 좀 덜 넣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제가 또 많이 판매하거든. 많이 판매하기 전이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수입사를 통해서 드라이맥스 쪽에 전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끈 매기 전에 이 천으로다가 베라 양 옆은 천으로다가 이 아래 부분부터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다가 통기성을, 통풍 작용을 충분하지는 어느 정도는 이 부분으로다가 통풍 작용을 해주는 거로다가, 자 여기에도 베라하고 이 패딩 위에 힐컵 윗부분도 좀 땀이 쉬 배지 않는 그런 원단으로다 이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마감 처리. 마감은, 속안의 마감은 뭐 어떤 신발 못지않게 뭐 세상 재구매율이 높고 뭐 가장 많이 팔리는, 판매가 되는 집게를 갖고 있는 신발이니만큼 이 마감이 허스트럽고 그러면은 다 외면을 하겠죠, 소비자들이. 뭐 어떤 브랜드 마냥 브랜드 게시판에다가 고객님이 벌점 2점 준 걸 캡처를 해놨는데 아무런 대꾸도 없는 그런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나중에 현재의 점유율 뺏기는 거 순식간에입니다. 자, 이 등산화 끈을 마무리 지을 때 맨 마지막 부분 위에서 아래로다 이렇게 매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좀 풀리는 형향이 좀 덜합니다. 자, 내려가시죠. 말 그대로 착착 감깁니다. 자, 그 연주대에서 그 자운한 기공 있는 데를 가서 약간 인터뷰를 했는데 관객들이 안 다니는 옛날 길로 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험하고 불도 새끼줄 같은 게 차고 있는 데를 가고 때로는 그걸 밑으로 집어던지면서 기어 내려오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신발에 이 발목을 잡아주는 힘, 그거는 뭐 더 완벽하게 테스트를 해본 것 같습니다. 누가 보면은 지금 사진 찍고 있는 우리 과장님은 루나 샌들을 갖고 신고 있는데 뭐 제가 마치 저 샌들 약 올리려고 일부러 그런 코스로 온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돼버렸는데, 샌들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테스트 잘 한 것 같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좌우 암장 쪽에 암장이 나오더라고요. 암장에 우측편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암장을 지나서 지금은 조금 길다운 등산 길다운 길로 내려와서 편안한 상태라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한 4시간, 뭐 4시간이 걸리는 코스는 아닌데 제가 체력이 아직 보강이 안 됐고 좀 더 스물스물 살짝 올라오는 게 뭐 등산화 뭐 있겠습니까? 가볍고 여기까지 내려왔는 아주 가파른 영사길을 내려왔는데도 앞솔림 별로 없어서 이 발목을 잘 잡아주니까 잘 잡아주면 앞솔림이 좀 덜합니다. 앞솔림 없어서 앞꿈치 부분 통증 못 느끼겠고요. 가볍고 그 다음에 발목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접지력까지 장착을 한 신발, 그 다음에 피팅감 아주 좋습니다. 매끄럽고 쫙 색깔 에스프레소 색상인데 블랙하고 두 가지로 나옵니다. 압력 좀 뭐 군더더기 없이 쫙 빠져갖고 제가 볼 땐 저도 장거리에 대한 욕구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뭐 장담은 못하지만 조만간에 이사 마치고
조금 우선 30kg대부터 시작을 해서 꾸역꾸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볍고 밑에 오래 달려도 이 아래 어느 정도 바닥이 미들솔하고 인솔이 좀 딱딱한 편이기 때문에 오래 달려도 뭐 열감이 물이 올라오거나 열감이 나거나 그런 부분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쿠션감을 요하시는 분들은 인솔만 교체를 해서 신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인솔로도 저한테는 현재 지금 한 왕복 한 10km 약간 넘게 내려 10km 정도 될 텐데 10km 정도 오늘 산행을 했는데 좀 더 늘려서 좀 장거리에도 적합할 것 같은 게 크게 지금 오래 걸어도 발이 편안하고 차가움이 좋으니까 발이 편안하고 좀 크게 발에 그 열감, 발에 불이 난다든가 뭐 그런 거를 덜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거는 뭐 또 한 30km 또 리뷰 테스트 산행을 또 해보겠고, 정리를 하자 그러면 피팅감 좋고 착화감은 뭐 여태까지 신어본 신발 중에서 경등산화가 되게 부드러운데, 제가 캠프라인 신발에 보면 좀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한 게 경등산화에서 산티아고입니다. 산티아고는 이 메쉬와 가죽으로 되어 있고 발목 미들컷인데 발목도 한 여기서 한 마디 정도는 더 짧습니다. 짧은데 얘가 한 마디 정도 더 올라오면서 가죽으로 돼서 또 좀 또 내구성이 뛰어나고 발목을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발을 보호해주는 능력 뛰어나고 하면서, 그래서 접지력까지 약간 아쉬웠던 부분, 내니게이드에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 접지력을 메가그립 창으로다가 장착을 해서 완성을 했다. 마지막 퍼즐을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에서만 좀 약간 접지력 때문에 아쉬웠던 부분을 메가그립을 장착을 해서 착화감, 경량성, 내구성, 발을 보호해주고 잡아주는 힘, 그 다음에 접지력까지 완전히 완성을 했다. 이 신발에 근래에 보기 드물게 이 신발에 매료돼 갖고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게을리했던 산행에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장거리에 대한 그 꿈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자, 이상 그 한국형 로바 메가그립 내니게이드 GTX 와이드 관악산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매를 하실 때는 여기 더보기에서 네이버에서 구매하실 때 쿠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화이팅!